안녕하세요.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김병진입니다. 그동안 기대를 많이 했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9월 모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볼 정도가 되면 기대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시험이 오늘 아주 어렵진 않았죠.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다가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이제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드는 생각이 다 쉬운데 나만 못 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 시간에 들어와서 이제 볼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욕이 많은 그런 학생들이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모님들께서 보시고 계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학생들이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여러 갈래로 많이 갈릴 때잖아요. 수시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고민도 되게 많고, 그런 것들의 하나의 어떤 계기나 중간 지점, 이런 지점으로서 9월 모평이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활용하고 있을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9시 40분에 이제 다시 전체적인 흐름이나 아니면 출제의 경향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를 진행을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구성해 놓은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의 각각 주요한 포인트들, 특히 올해 9월 모평 라이브부터는 저희가 이제 문제풀이 길게 하지 않고 핵심적인 부분들을 딱딱 짚어서 이 부분들에서 나타난 경향이라든지 아니면 그것들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을 뒤에 이제 6시 반부터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리고 저는 9시 40분에 다시 올 텐데, 그 전에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하고 그런 것들 들을 때 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지, 어떤 자세에서 들어야 되는지를 내가 앞에서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뒤에 걸 좀 듣거나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뭔가를 또 해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전반적인 전체적인 그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오늘 이상하게 라이브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 오늘 라이브는 이상하게 떨리네요. 또 그리고 유난히 오늘 모니터를 봤더니 내가 시꺼멓게 나와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네요. 이게 원래 좀 검긴 한데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고 우스갯소리를 한 건데 재미는 없죠? 그러니까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시험이 끝났는데 여러분들한테 그 9월 모평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이제 9월 모평을 시작하기 전에 여기 이렇게 모자 보이나요? 모자? 내가 모자 쓴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9월 모평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9월 모평은 보기 전이에요. 9월 모평 보기 전에, 그러니까 오늘 아침만 해도 여러분들이 좀 부담감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고 기대감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친구가, 그러니까 한 개인이 어떤 영역을 볼 때는 부담감을 갖고 어떤 영역을 볼 때는 또 기대감을 갖고 이런 게 서로 반복되면서 교차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부담감과 기대감이라는 건 사실상 이게 같은 감정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또는 그걸 토대로 어떤 행동들을 해나가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상 부담감과 기대감이라는 거는 이제 같은 감정이거든요. 근데 그건 떠나서 이 부담감에도 일정한 원인이 있을 거고 기대감에도 일정한 원인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오늘 바로 문제를 분석하고 이러긴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오늘 꼭 했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부담을 가졌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또는 내가 기대감을, 9월 모평을 볼 때 기대감을 가졌다면 그 기대감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당장 내일 수시원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수시원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시원서를 쓰는 거는 쓰는 건데 아직 나흘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을 치면은 닷새가 남은 거죠. 근데 닷새가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동안은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는 첫 출발점이 내가 부담감을 가졌다면 그 부담감을 갖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기대감을 가졌다면 기대감을 가진 원인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또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느끼는 거는 묘하게도 이 부담감과 기대감이 제가 아까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 비슷한 이유가 뭐냐? 이 부담감의 원인과 기대감의 원인이 같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담감을 느껴서 막 이렇게 가슴이 조마조마하면서 시험을 맞이했다면 그 맞이할 때의 원인과 그리고 기대감을 가져서 그 기대감 때문에 막 시험을 빨리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 원인이 같을 수 있다.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일 가능성이 높은데 혹은 이런 고민들을 전혀 안 해봤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이거를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원인들이 나에게도 해당되나? 또는 나에게도 있었나? 없었다면 왜 없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내 옛날 사람이라 요즘 들어서 더 옛날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옛날 사람이라 좀 이렇게 뭐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는 이렇게 꼰대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답을 이렇게 내는 게 수능이잖아요. 답을 구하는 게. 근데 그 답을 구하기까지의 이 과정이 있어요. 그거를 근사하게 얘기하면 추론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론을 하는 능력이 지금 현재 수능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거를 공부를 하면서도 할 필요가 있지만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추론을 하는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원인이 내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공부를 한 성과가 얼마나 되었을까? 내가 놀지는 않았을 테니까 6월 모평을 보고 9월 모평 가기 전까지 또는 길게 잡으면 저기 3월 달부터 더 길게 잡으면 겨울방학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했을 텐데 그 공부를 하는 성과가 나타날까? 그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부담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잘 나타날까라고 생각하면 기대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학습 성과라는 측면이 존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수시 원서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시 원서를 써야 되니까 이번에 잘 봐야 되는데 잘 봐야 내가 엄마한테 담임한테 내가 여기까지 쓸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잘 봐가지고 수시 원서를 어떻게 써야지 하는 기대감도 존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이때까지 모의고사를 6월하고 9월만 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3월에도 봤고 4월에도 봤고 뭐 7월에도 봤고 이렇게 보면서 모의고사를 이렇게 쭉 봐오다 보니까 나는 이런 부분이 좀 강점인 것 같아. 좀 잘하는 것 같아. 이런 부분은 좀 못하는 것 같아. 근데 못하는 거에다가 더 집중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니면 잘하는 거를 더 잘하려고 노력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이번 시험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때문에 여러분이 부담감을 가지기도 했을 거고 기대감을 가지기도 했을 거다. 그래서 나는 왜 부담스러워 했나? 또는 나는 왜 기대를 했나?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거는 이 시험 전이잖아요. 지금 시험이 끝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를 할 필요가 있냐? 내가 학습 성과 때문에 부담감이나 기대감을 느꼈다. 그런 걸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뭘 할 필요가 있냐? 여러분은 9월 모평을 보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걸 지금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가기 전에 차분하게 앉아서 나는 이 영역을 풀기 위해서 또는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해왔던 것 같아. 근데 그 어떤 준비들을 하고 났더니 실제로 결과가 좋아졌어. 그럼 성과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이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됐으면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을까? 뭐 문제풀이를 열심히 했을까? 개념을 충분히 학습하려고 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성과를 알아보려면 그 이전에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작업과
여러분의 학습 방법이 어떤 건지를 정리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을 해둘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거를 오늘 가기 전에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하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 여러분들이 학교의 수업이나 학원의 숙제나 뭐 이런 것들에 계속 채워가지고 저런 고민들을 잘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반드시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했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를 했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학습 방법은 무엇이었는지를 좀 더 고민을 냉철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걸 토대로 그것이 학습 성과가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만약 학습 성과가 있다면 그런 준비의 방법이나 아니면 학습의 방법을 그대로 유지를 해나가면 될 거고, 만약 그것이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는지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뭔가 변화를 주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시 원서도 똑같아요. 수시 원서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시 원서와 관련해서 생각을 할 때 아주 잘못 생각하는 게 내가 이번 모평을 결과를 토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상 1등급 컷이 얼마고 2등급 컷이 얼마고 3등급 컷이 얼마고 이런 걸 막 보다 보면 내가 이런 대학의 원서를 쓸 건데 그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했어. 어쩌라고. 9평으로 통과한 걸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9평으로 통과했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9평으로 통과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럴 수는 있겠지. 근데 문제는 그걸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9월 모의평가 성적을 바탕으로 봤을 때, 그쵸? 9월 모의평가 성적을 바탕으로 봤을 때 내 위치가 어디에 있냐. 이 이제 3학년이 지금 3학년이 거의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막 후반부로 다 치닫고 있는데 여기서 위치가 뭔지도 모르면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전국에서 어디에 존재하느냐. 그런 위치를 명확하게 보면서 그 위치에 따라서 내가 수시 원서를 어떻게 쓸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위치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찾고 이렇게 막 머릿속에 생각하고 꼭 잊지 말고 있어야 되는 게 이 위치를 파악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여러분의 추이다. 추이. 추이가 뭐예요? 추이가. 추이는 움직여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의 난이도가 일치했던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6월 모의평가가 쉬웠는데 9월 모의평가도 쉽다거나 6월 모의평가 어려웠는데 9월 모의평가도 어렵다거나 이런 식의 난이도가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뭐 6월이 좀 쉬우면 9월이 좀 어렵고 뭐 6월이 좀 어려우면 9월이 좀 쉽고 이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특성상 난이도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수층도 있고 또 난이도와 상관없이 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층도 있고 이게 층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월 모평을 보고 여러분의 위치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딱 잡았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위치가 곧 여러분의 위치는 아닐 수도 있다. 즉 3월부터 7월을 거쳐서 여기 지금 9월 모평까지 왔을 때 여러분의 위치에 추이가 있을 거다. 어떤 친구는 왔다 갔다 널뛰기를 할 거고 대부분이 그렇겠죠. 또 어떤 친구는 점점 오르고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되게 우울하지만 점점 내려가고 있을 거고 그러면 여러분의 위치를 어디에 설정해야 될 거냐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여러분이 추이를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위치를 파악하는 것과 함께 추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점과 약점은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강점과 약점이라는 걸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국어가 독해가 약해요. 독서가 약해요. 어쩌라고. 독서가 약한 건 없어요. 독서 안에서 뭔가가 약한 거죠. 그럼 선생님 좀 과학기술이 약한 게 아니고 그 유형의 그 어떤 주제의 어떤 부분들이 약하다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강점과 약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특이하게 수요일날 모의평가를 봤어요. 원래 목요일날 모의평가를 보는데 올해는 수요일날 모의평가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말까지 이틀이 더 있어.
원래는 목요일 보고 금요일 하고 토 일요일 이렇게 되는데 그 주말까지 수요일 날 봤으니까 목금 이틀이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 저녁하고 내일까지 또는 모레까지, 즉 주말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만들어 두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래야 주말에 여러분들이 9월 모평 시험지를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토대로 이후에 어떤 학습을 할 것인가 라는 거를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 어떤 하나의 사례를 내가 이따 9시 40분에 보여줄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좀 하면서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후에 70일, 그 이후, 뭐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숫자가 뭔지 알아요? 이후에 70일? 여러분들 뭐, 학교에 이제 그런 거 다 있을 테니까 다 알겠지만, 오늘 이제 시험을 봤으니, 이제 70일 남았어요. 그쵸? 네, 70일 남았는데, 여러분들 앞에 앞으로 이런 시간들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여기까지만 보통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은 것 같죠? 이렇게 여기까지 딱 보면 얼마 안 남은 것 같잖아요? 네, 얼마 안 남은 것 같지만, 요거보다 더 많은 기간이 남아 있어요. 선생님 저는 수시로 갈 건데요. 가세요. 수시로 가시면 돼. 근데 어쨌거나 그래도 수시로 간다 하더라도 지금은 모르는 거잖아. 여러분이 수시로 최종적으로 가더라도 지금 모르는 거니까 이런 시간들이 길게 남아 있어요. 여기까지 가야 끝인데 지금 오늘 모평을 받고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이때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수능을 이때 보겠죠? 그리고 성적표가 12월 5일 날 이때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나서부터 성적이 나오고 난 뒤까지도 수시의 전형이 실시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뭐 면접을 보러 가기도 할 거고 논술을 보러 가기도 할 거고, 그쵸? 그리고 뭐 합격자 발표가 나면서 추가 합격자 발표가 나기도 하고 뭐 이런 수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여기 쭉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 정시 원서 접수를 이때 할 거예요. 그래서 입시는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 모집도 있고 뭐 이렇게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시는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지만 실제로 여러분들한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만 딱 남아있다. 즉, 뭐 수능 준비가 가능한 기간은 딱 이렇게 70일. 그러니까 저 70일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꿀 수도 있고 여러분 훨씬 더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따가 9시 40분에 라이브 할 때 다시 할 때 또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친구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지하는 친구들 많지 않아. 오르는 친구들 또 내려가는 친구들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시기다. 그 70일 동안 여러분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라는 생각을 지금 시점에서 한 번은 할 필요가 있는 거야. 물론 뜻대로 안 되지. 그 인생이라는 게 뜻대로 되나.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만큼 다 할 수는 없을 거야. 근데 닥치는 대로 하는 거 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최대한 근접하려고 무엇인가를 하는 건 굉장히 다른 자세고 그 자세가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낼 거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70일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그리고 이 70일이 결과적으로 이날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입시를 다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70일이 굉장히 소중하게 다가와야 되고 그 이 70일을 제가 이따가 몇 개의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 드릴 거예요. 물론 그거는 이제 하나의 예죠. 하나의 예로 그렇게 나누어 드릴 텐데 그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보다 보면 내가 뭔가를 이루어 가고 있구나? 그런 성취를 느끼게 되면 여러분이 훨씬 더 이날 당당하고 멋지게 시험을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측면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는 9월 모의평가를 좀 더 분석적이고 도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이 9월 모평을 대하는 자세에서 우리가 뭔가 이게 살펴보는 게 있었죠.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치? 그 세 가지에 여러분들이 학습 성과를 보는 거, 수시 지원과 연관시켜 생각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강점과 약점으로 생각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이 9월 모평을 대하기 직전에 여러분의 태도를 가지고 어떤 근거를 나타내는 거라면 이제 여러분이 이번 주말부터 또는 빠르면 뭐 내일부터 아니면 뭐 금요일부터 반드시 이 분석적이고 도구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나랑 라이브를 몇 번 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죠. 모의고사는 두 가지의 도구로서 역할을 한다. 그랬을 때 이 분석적이고 도구적으로 그 두 가지의 도구의 기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 기능은 당연히 평가 도구로서의 접근이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특히 9월 모평을 평가 도구로서 접근을 한다. 그럼 이 평가 도구로서의 접근을 한다는 것의 중요한 개념은 아까 얘기했던 위치라는 위치. 그러니까 위치를 보여주는 것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접근하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평가 도구로서 접근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평가 도구로 접근한다는 것은 왜? 그럼 왜 9월 모평은 평가 도구로서의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가? 왜? 9월 모평의 응시 집단이 수능의 응시 집단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얼마나 유사하냐? 그거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해주고, 응시 집단의 유사성 때문에 응시 집단이 유사하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뭘 의미하냐? 여러분의 위치가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즉 9월 모평과 수능의 응시 집단이 유사하다는 것이 여러분의 9월 모평에서의 위치와 수능에서의 위치가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평가적 도구로서의 접근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당장 여러분들이 평가적 도구로서 접근해서 9월 모평을 해석하고 이용하는 것은 뭐냐? 수시 지원의 기준점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시 지원을 할 때 앞에서 얘기했죠. 지나가면서 이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잊어먹었을 거야. 평가 도구로서 접근한다는 것이 수능 최저를 맞췄냐 못 맞췄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현재 위치가 어디기 때문에 그 위치를 기준으로 수시 원서를 위로도 쓰고 비슷하게도 쓰고 아래로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쌤 몇 장을 하향해야 돼요? 몇 장을 하향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향의 기준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몇 장을 6장의 원서 중에서 몇 장을 하향하는 데 써야 되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너의 하향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랬을 때 하향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평가 도구로서의 9월 모평의 그런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9월 모평의 그 의미를 파악을 해서 내 위치를 파악을 해서 근데 그 위치는 좀 전에 앞에서 뭐라고 했죠? 추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위치를 파악을 해서 수시 지원의 기준점으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그 개념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 근데 왜 6월 모평은 그런 기준점으로 활용되기에 중요하지 않나요?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6월 응시 집단의 유사성이 6월보다는 9월이 훨씬 더 가깝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바로 전범위 출제이기 때문에 6월과 다르게 9월은 전범위 출제잖아요. 그럼 전범위 출제라는 점과 응시 집단이 수능과 유사하다는 점 이런 점들이 여러분들이 평가 도구로서의 6월 모평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들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될 것이다 라는 거 그 부분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학습 도구로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는 거죠. 학습 도구로 접근을 한다는 건 당연히 평가원의 의지와 의도를 읽는 거예요. 평가원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9월 모평을 냈는지 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냈는지 그 의도에 나는 잘 대응했는지 그걸 이제 뒤에 뭐 선생님들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들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학원 선생님한테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평가원의 의지와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야 되는 건 뭐냐 1컷 점수가 아니고 평가원은 이번 9월 모평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이야기하고자 했는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왜 평가원은 빈칸 추론을 다 3점짜리로 안 냈지? 이런 것도 모르는 거 아니야? 9월 모평에서 빈칸 추론이 그 네 문제가 나왔는데 그쵸? 영어 빈칸 추론이 네 문제가 나왔는데 네 문제 중에
두 문제는 3점이고 두 문제 2점이었잖아. 그치? 근데 6월 모평 때는 어땠어? 네 문제가 다 3점이었지. 근데 평가원이 왜 9월 모평 때는 배점을 그렇게 바꿨을까? 평가원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추론해내는 것도 되게 좋겠지만 그런 궁금증을 갖고 누군가한테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가서 물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선생님 올해는 왜 그렇게 됐죠? 왜 9월 모평에서는 3점짜리 두 문제, 2점짜리 두 문제의 빈칸이 나왔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른 영역, 다른 부분에서 3점짜리 나왔다는 거잖아. 그럼 그 문제를 맞히냐 틀리냐에 따라서 여러분 점수가 더 요동을 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평가원의 의지나 의도를 명확하게 보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의지와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려고 하고 그것이 학습 도구로서의 접근을 하는 거. 당연히 이렇게 되면 이런 어떤 그것과 함께 또 하나는 앞서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학습 성과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범위의 대응력이 있었냐 없었냐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가 기본적으로 9월 모평을 이 학습적 도구로서 활용하는 그런 사례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전범위 대응력은 6월 모평에서도 얘기했었는데 6월 모평에서 내가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로 뭘 얘기했었냐면 추가되는 부분의 난이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개인적인 대응력이 어떠냐는 걸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전범위 대응력이 결국엔 여러분들의 지금 이후에 학습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더더군다나 여기서 평가원의 의지와 의도를 확인했다면 학습 방향도 그런 식으로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학습 도구로 활용되는 거다.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이 선생님들 강의를 통해서도 듣고 또 저가 이따가 9시 40분에 하는 걸 통해서도 이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9시 40분에 저는 이제 조금 더 보강된 내용, 또 자세한 내용, 조금 더 현시감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될 텐데, 그 전까지 과목들 라이브를 듣고 아니면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혼자서 좀 준비를 하고 이따 9시 40분 거를 들었으면 좋겠고, 시험 결과를 이렇게 쭉 보면서 오늘 그 시험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결과 같은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오늘 6시 타임에 꼭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건데, 9시 40분에는 이제 또 다른 얘기들 하겠지만, 시험은 쉽다 어렵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은. 단,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시험 중에 영어와 한국사는 그 공통점이 뭐죠? 영어, 한국사의 공통점이? 영어, 한국사의 공통점은 절대평가하는 과목이잖아요. 영어와 한국사의 공통점은 시험이 쉽냐 어렵냐가 되게 중요하죠. 왜? 원점수 기준으로 1등급과 2등급과 3등급을 나누니까. 그러니까 영어와 한국사는 시험의 난이도가 되게 중요한데 국어와 수학과 탐구 영역은 시험의 난이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평가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어떻게 봤고 친구들이 어떻게 보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봤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6월 모평보다 더 뛰어난 원점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시험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것이 곧 여러분의 상대평가 점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또 한편으로 상대평가 점수가 높지 않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입시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아요. 그건 그 이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날 일이지, 지금의 이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이 입시에서 성공할 거다 실패할 거다 이런 부분을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니 시험이 끝나고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의 원점수가 몇 점이어서 저번 6월 모평보다 더 잘 봤다 못 봤다 이런 시각에서 좀 벗어나라. 대신 만약 시험이 쉬웠다고 하는데 내가 못 본 과목이 있다면 나는 그걸 왜 못 봤을까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번 시험에서 절대 틀렸으면 안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을 훨씬 더 생산적으로 바꿔줄 거고, 그래서 더 좋은 결과로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만들어줄 거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네. 저는 이따가 9시 40분에
또 뵙겠습니다. 이따 만나요.